안녕하세요. 아이그리다 교육 강사 김효진입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는 4차 산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정서지능이 높은 리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4차 산업 시대 정서지능을 높여야 한다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명한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교육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을 배우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제는 미래 세대를 가르치는 방법을 바꿔나가야 한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인지교육에만 매달립니다.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 선생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기만 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의견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들은 내용을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하며 달달 암기하고 시험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교육은 70년 전 그대로이죠. 한국 사회의 교육의 목적은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아이들은 더 많이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 시험에 적용해야 합니다.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면 힘들어해도 꾹 참고 공부를 시키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괴로워하는 아이들 보는 부모님의 마음도 불편하죠. 그런데 이런 교육이 성과가 있나요? 아니요. 모든 학생들이 입시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상위 1%를 제외한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죠. 설령 명문대에 입학을 해서 다녔다고 해도 산업화 시대와 달리 취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하려면 애착이 잘 형성된 정서적 금수저가 많아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서적 흑수저와 금수저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를 결정짓는 건 애착 손상 여부라고 해요. 애착 손상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달려와주고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과 기대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며 공감력과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가리키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정서적 흑수저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공감과 연민을 발휘해 자신보다 더 큰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들은 정서적 금수저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은 혹시 양육외주와 독친이라는 신조어 들어보셨나요?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외주와 독친이 아이들 정서적 흑수저를 길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많은 부모가 아이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 부모 역할을 어린이집, 도우미, 학교, 학원, 스마트폰 등에 맡기는 걸 양육외주라고 해요. 부모는 육아를 통해 아이와 애착을 형성하고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듯이 탄탄한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데 요즘 부모와 자녀 간에는 뿌리가 잘 내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육자가 교체될 때마다 뿌리가 흔들리고 뽑히기를 반복하면서 아이는 뿌리가 얕은 나무로 성장할 수밖에 없죠. 과연 이런 나무에게 스트레스라는 바람이 분다면 탄탄하게 잘 견뎌낼까요? 이와 정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에게 집착하고 통제하려는 경우인데요. 이런 부모를 가리키는 말이 독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부모가 아이에게 자신의 경험을 대입하고 강요하고 그대로 적용시킨다며 이 같은 독친에 길든 자녀는 정서와 자아 발달에 애착 손상을 입어 정서적 흑수저로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는 4차 산업시대엔 이 같은 애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인지적 능력과 정서적 능력을 고루 갖춰 타인과 협력하며 집단 지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서지능이 높은 리더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인지적 역량에 집중하는 한국 사회와 달리 선진국은 이미 정서적 금수저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역량을 높이는 데 많은 관심을 쏟고 있죠. 미국의 명문대학교 하버드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런 학생들을 찾는다라며 3가지 조건을 명시해놨다고 합니다. 첫째,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 만들어진 스트레스에 갇힌 상황은 정서적 흑수저의 모습이에요. 첫째 조건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술이나 쇼핑 등에 의존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자기 조율 능력을 보겠다는 뜻이죠. 둘째,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밥을 먹고 프로젝트 하기를 원하는가? 둘째 조건에서 하버드대가 평가하려는 것은 관계 조율 능력입니다.
애착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파묻혀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대인관계를 조율하는 일 자체를 어려워해요. 셋째, 어딘가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셋째 조건은 공익조율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정서적 허기로 인해 오로지 자기 생각에만 쏠려 있는 이들을 경계하겠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세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정서적 금수저, 즉 정서 지능이 높은 리더를 선발하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서적 금수저를 길러내고 있으며 많은 정서적 금수저들이 집단 기능을 발휘하며 4차 산업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는 양적인 시대였습니다. 혼자 얼마나 해서 많은 것을 하느냐가 핵심이었죠. 지금의 교육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4차 산업 시대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협업입니다.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인 구글, 애플, 페이스북의 공통점은 바로 한 사람이 창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들 기업은 집단 지성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생각, 이념, 가치관, 꿈이 다른 10명이 모여 100배 아닌 1000배에 달하는 융합 시너지 효과를 얻은 것이죠. 개개인의 실력이 높지 않아도 자신을 보완해줄 리더와 팀이 있으면 한계를 쉽게 뛰어넘는다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서 나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 4차 산업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의 시대에 꼭 필요한 역량, 정서지능, 인지교육보다는 정서지능을 높이는 교육에 발 맞춰 나가 보아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